예, 거기에 계산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3쪽에 1번. 네. 기초부채 구하세요. 그죠? 기초부채. 자, 그럼 우리가 또 이거 보세요. 1월 1일 기초 기말 여기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기말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수익 지출한 돈 이익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대입합니다. 그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기말 자산은 144만원. 기말 부채는 60만원. 기초 자산은 170만원. 부채 구하세요. 수익 총액은 120만원. 비용 총액은 140만원이다. 자, 이제 감 좀 잡히죠? 이게 좀 되죠, 그죠? 예. 이 부분 안 조졌습니다, 그죠? 이런 게 우리 회계 원리의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기초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이거 자본을. 자본을 알아야 되는데 자본을 모르니까 못 구하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다, 그죠? 수익, 비용, 비용이 크네. 손실. 손실은 마이너스. 표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표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산에서 부채를 뺍니다. 자본 얼마죠? 이런 게 이제 아무 소리 안 되면 계산기로 한다 이겁니다. 그 계산기가 꼭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꼭 계산기 요거 하나 지참하셔야 됩니다. 예, 준비하시고 시중에 가면 한 5,000원 정도 할 겁니다. 아마 손바닥만 한 거. 예, 너무 큰 것도 또 너무 또 적어도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스마트폰이 있죠? 거기도 계산 기능이 있죠? 근데 그거는 못 가져도 들어갑니다. 시험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연습하지 마세요. 그냥 계산기 하나 준비하세요. 어차피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공부할 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 그죠? 예. 공무원 시험 있죠. 세무직 공무원 시험, 7급, 9급, 관세직 공무원 시험. 거기도 회계학이 있는데, 이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를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 시험은 계산기가, 계산기 지참해도 됩니다. 그러니 계산기를 우리가 평상시에 그 연습할 때 손이 익어야 되니까, 예, 자꾸 이제 이걸 연습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수업 중에는 교재하고, 그 옆에 연습장하고 계산기 딱 놓고 나서 그 저하고 같이 이제 문제 이렇게 같이 풀어보고, 예, 자꾸 그렇게 이제 연습하면 됩니다. 공부가 딴 게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 공부하는 것이 자꾸 반복이잖아, 그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래 수업만 듣지 마시고 같이 이제 회계는 어차피 계산 문제니까 내가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직접 내가 같이 풀어보면 됩니다. 그 풀어볼 수 있는 시간, 저보다 먼저 여러분들 풀 수 있으니까 풀어보시면서, 그죠? 풀어보고 또 안 되는 건 또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지. 되지 않습니까? 요런 문제 딱 나왔다. 먼저 이제 이제 딱 감은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어디 막히는 부분 딱 있으면은 또 제가 뒤따라 갑니다. 그죠? 딱 보시면서, 그걸 또 이해를 하시고. 아시겠죠? 네. 144만원에다가 60만원 뺍니다. 얼마죠? 84만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다 그랬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익이다. 자, 84만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20만원이다. 마이너스.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 나왔다는 거는 이거보다 20만원 크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더 하면 되겠네. 104만원 되겠다. 여기에다가 20만원 더 하니까 104만원. 그죠? 그럼 자산은 170만원이고 자본은 104만원이면은 자산에서 자본 빼면 또 부채가 되잖아. 그죠? 빼니까 얼마죠? 56만원. 정답. 아니죠. 66만원. 그죠? 답은 66만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죠? 자, 하나 더. 그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하나 더 봅니다. 자, 2번 문제 여기에서 그대로 제가 지우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그림 그대로 놔두고 요거 숫자만 바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기초부채는 24만 원. 여기에 24만 원 나왔다. 그죠? 기말부채는 12만 6천 원. 기말에 순자산 그랬습니다. 그 순자산 그랬죠.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죠. 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뺐기 때문에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기말의 순자산이라는 것은 기말의 자본이 31만 5천 원이다. 하나 메모해놓으세요. 순자산,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순자산. 예. 다음에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4만 9천 원 작다. 기말보다 4만 9천 원 작다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구할 수 있잖아요. 자산.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더한 거. 더하면 얼마가 되죠? 44만 1천 원. 요거보다 요 자산이 4만 9천 원 작다 그랬네. 그죠? 기초자산은 기말보다 4만 9천 원 작다. 빼면 되겠네. 4만 9천 원. 그죠? 그럼 요거 얼마? 39만 2천 원. 4만 9천 원 빼니까 39만 2천 원이다. 됐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단기 중에 추가 출자로 자본금이 11만 1천 원 증가했다. 여기서 자본금이 정자가 얼마 있다? 11만 1천 원 있었다. 정자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요 이익 얼마고 묻고 있네. 문제가.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금액 구할 수 있겠죠? 요금액. 예. 자, 요 지금 이익 구합니다. 그죠? 보세요. 저기 문제가 자본금은 10만 천 원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요 증가해서 요금액이다. 예. 그럼, 자, 볼까요?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이익은? 단기 순이익은 얼마고? 요 기말 자본에서, 예. 요 기말 자본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자본이 얼마죠? 예, 다시 잠깐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잠깐 문제 거기에,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끝에 다시 한번 보세요. 단기 중에 추가 출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10만 천 원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 기초부채가 기말 자산, 기말의 순자산 35천 원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 요 문제를 다시 잠깐 우리 숫자를 다시 한번 대입해 볼게요. 거기 약간 뒷말이 조금, 거기 약간 애매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부채는 24만원, 요거 24만원이다. 제가, 예, 다시. 기말부채는 얼마죠? 12만 6천원. 그리고 기말의 순자산, 기말 자본을 말합니다. 그죠? 요게 30만 5천원이다. 요렇게 됐고.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상호 적다. 일단은 그거는 잠깐 보류하고, 예. 요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4만 9천 원 적다 그랬습니다. 예, 적다. 그죠? 그리고 또 자본금이 추가 출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11만 천 원 증가했다. 여기에 11만 천 원 증가했답니다. 이렇게. 증가됐다. 이때 이 단기 순이익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단기 순이익 묻다.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예, 요 기초 자본에서 여기에 이익이, 자본이 증가돼서 요금액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 자산 얼마가 될까요? 일단은 요 자산 얼마가 되죠? 44만 천 원. 맞네, 그죠? 일단 되고, 요 자산이고,
지금 거기 보면은, 또,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49,000원 작다. 요거보다 49,000원 적다 그랬습니다. 작으면 얼마죠? 요거보다 49,000원 적다 그랬으니까 392,000원 되겠네? 그죠? 그 요 금액이 얼마 나오죠? 392,000원에다가 이 사람 빼니까 얼마죠? 152,000원. 그죠? 예, 이제 나왔습니다. 요거 됐죠? 요 자산에서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기말 자본에서 요게 기초자본 되잖아. 그죠? 기말에서 요 기초를 빼면은 요거 이익이 되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를 빼면 이익이니까 여기에다 여기 얼마죠? 263,000원. 요거 뺍니다. 빼니까 얼마죠? 빼면 얼마죠? 52,000원 나오겠네. 아, 52,000원이 답이다. 그죠? 52,000원. 기말 자본, 요게 기초 자본. 초과손실까지 합쳤어. 그죠? 빼니까. 요 금액이 얼마죠? 263,000원. 여기서 요거 빼니까. 그죠? 예, 52,000원 답. 맞네. 그죠? 예. 약간 헷갈릴 수 있다. 그죠? 예, 한번 더 해볼까요? 예,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기초부채는 24만원. 기초부채다. 그죠? 두 번째, 기말부채는 126,000원. 기말의 순자산은 자본을 말한다 그랬잖아. 그죠? 315,000원.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사무소 적다. 기말보다, 요거보다 사무소 적다 그랬습니다. 요거보다, 요게 49,000원 적다. 요 금액 알 수 있잖아. 그죠? 요 금액은 부채에다 자본을 더한 거니까, 요거 더하면 얼마죠? 441,000원. 요 기말보다 49,000원 적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빼면은, 45,000원 빼버리면 얼마죠? 392,000원. 49,000원 빼니까. 예? 예. 그럼 자산은 392,000원이고 부채가 24만, 자본은 얼마? 152,000원. 근데 이제 여기 끝난 게 아니고 그 끝줄에 보면은 단기 중에 추가 출자로 자본금이 121,000원 증가했다. 정자가 있네. 그죠? 111,000원. 이익을 물었습니다. 이익을 묻는 문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될 수 있고, 이게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못 구하잖아. 그죠? 여기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다. 그렇죠? 기말에서 기초, 여기 얼마죠? 263,000원. 여기에다가 263,000원 빼니까 답은 52,000원 되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요게 우리 이제 회계 입문에 들어오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계산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문제는. 됐죠? 그죠? 자, 이제 25쪽에 거기 가서,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겁니다. 그죠? 예. 그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26페이지. 자, 그거 보니까 거래가 나와 있네. 그죠? 아래 한번 보세요. 거래 8요소. 차변 요소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 시작.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예, 다음, 우리 이제 회계상 그 위에 보면은 거래가 있고, 거래가 아니고, 회계상 거래를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 그죠? 내하고 상대방하고 서로 거래가 오고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회계상하고는 좀 다르죠? 불이 났습니다. 화재. 화재가 발생해서 자산, 우리 건물이 만약에 소실됐다? 그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잖아. 그죠? 우리가 말하는 거래라는 거는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만은 회계상의 거래라는 거는 상대방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회계상 거래라는 거는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거래입니다.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불타버렸다?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거래라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래하고 회계상 거래는 약간의 그게 괴리가 있죠. 그죠? 예,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 길 가다가 돈 줬습니다. 그 현금이 들어왔잖아. 거래입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 내가 도둑, 그 사람 도둑하고 내하고 거래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자산이 감소됐죠. 거래라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상 거래라는 거는 상대방이 없어도 거래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계상 거래 아니라는 거는 정감이 없는 거. 주문하다, 뭐 계약을 맺었다, 사람을 채용하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다 그랬잖아. 그죠? 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7페이지 그거 보시면은 그 거래 인거와 아닌거 OX 문제 나와 있네요. 그죠? 한번 보고 갈까요? 1번.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했다. 당연히 거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람을 채용했다. X. 현금을 가지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가져가 버렸죠. 현금이 감소됐죠. 기업 입장에서. 그죠? 거래. 현금을 종업원이 종업원이 가져가 버렸잖아. 그죠? 거래. 상품을 현금 매입했다. 거래. 상품이 파손됐다. 거래. 외상 매출 회수 불능됐다. 거래. 거래소부터 주문을 받았다. X. 감가상각비 O. 가치가 감소됐으니까. 화재로 건물과 상품이 소실됐다. 거래. 담보종하다. 이거는 거래 아닙니다. 담보종했다. 이거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죠? X. 전화요금 고지서 받았다. 이것도 거래가 아니죠. X. 그 납부일이 됐는데 납부를 못했으니까 부채가 증가되잖아. 그죠? 이거는 거래라 이랍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차 계약만 맺었다. X. 자, 뒤로 넘기세요. 예. 그 뒤로 가보면 이제 거래 판례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나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래 쭉 내려갑니다. 거래의 이중성.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양쪽에 같이 기장되는 거.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과 대변학기는 항상 일치가 된다.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 그죠? 예. 그 거래 때, 우리가 이제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인데, 거래를 우리 회계에서 이래 세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교환거래냐, 손익거래냐, 혼합거래냐, 이렇게. 교환거래를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은 하나가 증가하는 감소하고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게 서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은 이거는 교환거래라 이랍니다. 그럼 손익거래는 뭐냐? 말도 그대로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이 발생됐다. 이거는 손익 계정입니다. 한 변에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이나 비용이 나타났다. 무조건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게 짬뽕. 그래 이렇게 자산과 한쪽에 차변에 자산과 수익이 동시에 나타났다. 부채와 비용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게 혼합거래입니다. 한 변에.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이 차변,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이 다 있으면은 교환거래고,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이나 비용이 있으면은 손익거래고, 자산과 수익, 부채와 비용이 동시에 나왔다. 무슨 거래? 혼합거래를 합니다. 이런 의미만 이해하세요. 예. 뒤로 갑니다. 30쪽에 아래 보세요. 입금거래는 돈이 들어간 거, 출금거래는 돈이 나간 거. 예, 대체거래 하는 거는, 예, 요거는 현금 거래가 없는 거, 그죠? 예, 전부는 현금이 전혀 없는 거, 일부는 현금이 있는 거. 단순거래. 하나씩 양쪽에 계정 하나씩만 나오는 거. 복합은 하나, 양쪽에 두 개 해서 세 개 이상 나오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내부 거래는 본점과 지점, 우리 회사 내부 거래. 알겠죠? 외부는 말도 그대로 다른 회사와의 거래. 캐시, 시작할 때, 영업, 정상적인 영업 거래, 결산은 마무리. 자, 32페이지. 그 문제, 14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예, 14개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요 14개를 보고, 그죠? 우리는 지금부터 분개를 한번 해봅니다. 분개.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개가 시험에 많게 적게 그것도 없이 거의 잘 안 냅니다. 혹시 나올 때 하나씩 한 문제 간혹 나옵니다만은 거의 분개는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개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분개 차변에 들어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시작.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1번 바로 해봅니다. 1번 현금과 건물을 출자하여 개업하다 차변의 현금, 건물, 대변의 자본금 900만 원 이렇게. 2번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계약금 나갔죠. 차변의 선거금, 대변의 현금. 3번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적으세요. 적으면 그냥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그죠? 4번 현금을 잘 빌려왔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5번은 빌려줬습니다. 차변의 대여금, 대변의 현금. 6번 차입금의 이자를 현금 지급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7번 이자를 받았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8번 자동차세, 요거는 세금 공가, 차변, 대변의 현금. 현금을 예금했다.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현금. 10번 보증금을 수표령 지급했다. 그죠? 임차보증금, 대변의 당좌예금.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합니다. 예. 11번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했다. 비품이라 합니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거는 미지급금이라 하고. 13번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금 받은 돈 차변의 현금 440만 원, 대변의 단기 대여금 400만 원과 수익, 이자 수익 40만 원. 12번은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차변의 단기 차입금 200만 원, 이자 비용 20만 원, 대변의 현금 220만 원. 14번 원가 50만 원의 상품을 80만 원에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어음 받았으면 받으름 80만 원, 대변의 상품 50만 원, 상품 매출이익 30만 원. 붕괴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했습니까? 이해되죠, 그죠? 예, 거래 판료소니까 그 아래 보면은 그게 이제 이걸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표시해 놨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거래 판료소 아까 제가 붕괴하던 거 했잖아, 그죠? 그 붕괴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몇 개 했습니까? 7개 했죠, 그죠? 그 7개를 잘 한 번 더 복습하면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산의 증가, 예, 자산의 감소만 구분하시면 되고. 다음 33페이지는 뭐 볼 거 없습니다. 예, 34쪽 한번 보세요. 위에 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에 보니까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있죠? 수익과 비용. 아래 계정 가면 아까 나왔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예. 그 35페이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지금 할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까요? 통제계정과 인명계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거 보시니까 통제와 인명이다, 그죠?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보세요. 내가 만약에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100원 있다. 요 받을 돈은 거래처 A라는 회사에 받을 돈 50원과 B라는 회사에 받을 돈 30원과 C라는 회사에 받을 돈 20원이다. 거래처별로 외상장부를 말합니다. 이 외상장부를 우리는 회계에서 인명계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인명이라죠. 인명. 사람 인자, 이름 명자 이랬어요. 인명. 이걸 이제 전체를 통괄한다 했습니다. 통제한다, 통제계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예. 인명하는 게 사람 인자, 이름 명자 쓰는 겁니다. 사람 인자. 사람 인자잖아, 그죠? 예. 사람, 짝대기가 2개, 그죠? 요 짝대기 빼면 요 넘어져 버립니다, 그죠? 요거 빼면 요거 넘어지죠. 사람은, 예,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람 인자고. 요 명자 위에 보면 요게 뭐죠? 전억석자잖아, 전억석. 전억이 되면은 어둡죠? 어두우면은 사람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럼 이게 입구자잖아, 그죠? 입으로 불러야 되죠. 그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뭐를 불러야 되죠? 이름 명자. 전억이 되면은 안 보이니까 이름 불러야 된다고 이름 명자를 해가지고. 이런 게, 이게 뭔지 아시죠?
우물정자. 많이 보셨죠? 그죠? 여기 뭐죠? 퐁당퐁자. 이런 게 한자를 보면 어떤 나타내는 표시가 좀 다양하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죠? 예. 그 평가계정과 대조계정,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해 드릴 겁니다. 예, 뒤가 살 거고. 아래 보면은 실제와 명목이 나오죠. 그죠? 간단하게 보세요. 자산부채 자본은 실제계정이랍니다. 실제계정. 수익비용은 명목계정이랍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산부채 자본은 실제계정. 비용과 수익은 명목계정이랍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돌아온 거는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자가 돌아왔습니까? 현금이 돌아왔습니까? 현금이 돌아왔잖아. 그죠? 그 현금이 실제 돌아왔지. 명목이 무슨 명목으로? 이자라는 명목으로 돌아왔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단히 생각하세요. 자산, 부채, 자본은 무슨 계정? 실질 계정. 실질 또는 실제 계정. 수익, 비용 무슨 계정? 명목상 계정이다. 이렇게. 다음, 그 뒤에 가면 순수, 요건 나중에 상품 할 때 말씀드릴 거고, 임시 계정은 가짜 계정입니다. 가짜 계정.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아까 제가 이런 게 있죠. 그죠? 현금, 우리가 이제 오늘 장부를 마감해 보니까 현금이 장부상에는 지금 100원인데 현금의 시제가 80원 있더라.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시제가 80원입니다. 그죠? 20원 차이가 발생했죠. 왜 차이가 발생했지? 원인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때까지 원인을 알아볼 때까지 잠깐 해놓습니다. 무슨 계정으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요거의 원인이 밝혀지면 여기 없애버립니다.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이걸 우리가 가짜 계정이랍니다. 가계정.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아래 보시면은 장부의 형식이 나와 있네요. 그죠? 표준식과 잔액식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차변과 대변 나눠놨죠. 그죠? 이게 표준식. 금액을 잔액으로 나타내는 게 잔액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편의상 오른쪽으로 보세요. 약식 T계죠. 영어로 T자잖아.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제일 아래 내려가면 붕괴와 전기를 이해했죠. 그죠? 붕괴하는 거 우리 알았고, 붕괴를 원장에 옮기는 절차를 전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 그 다음 4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거 보면은 회계 장부가 나오죠. 그죠?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주요부와 보조부인데, 주요부는 두 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그죠? 아래 보조부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보면 보조원장이다. 그죠? 보조원장은 그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기입장은 날짜 순대로 결과적으로 이제 분계장에 분계장을 보조한다. 이래 보셔도 되고. 예. 오른쪽 그림이 나와 있네. 그죠?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이다. 그 보조기입장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현금 출납장, 당자예금 출납장, 소액현금. 소액현금은 이제 우리 부서별로, 부서에다가 비상금 지급하는 이걸 우리가 소액현금이라 합니다. 예. 그죠?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는 현금 보관을 안 하죠. 그죠? 현금 보관하면은 분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비상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비상금. 이걸 우리가 흔히 전도금이라 합니다. 이 전도금을 뭐라 하느냐? 소액현금이라 하죠. 이제 경리과에 전도금, 비상금 얼마, 그죠? 또는 기획과에 얼마, 이런 식으로 미리 주는 우리가 소액현금이라 합니다. 매입장, 매출장, 받을음기입장, 지급음기입장. 보조원장이란 상품제고장, 매출조원장, 매입조원장, 또 수탁판매원장, 수탁매입원장, 유형예산 대장이 나오죠. 그죠? 예.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가. A한테. 물건 판매를, 내가 내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죠.
위탁. 이 사람 부탁받았잖아. 수탁. 우리 회사는 위탁 판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탁 판매. 반대로 매입을 위탁했습니다. 내 입장에는 뭐죠? 위탁 매입, 이 사람은 무슨 매입? 수탁 매입이랍니다. 이런 게 이제 특수거래를 하는 겁니다. 다음, 분계장. 분계장도 양식이 병립식과 분할식이 있다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뒤로 넘기세요. 42쪽. 그 총계적 원장, 양식. 양식은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43쪽을 보시면은 전표가 나오죠. 그죠? 전표. 전표는 분계장 대신에 쓴다 그랬잖아. 그죠? 분계장 대신에. 전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그죠? 그, 동그라미 2번. 전표회계의 유용성 장점이다. 그 전표는 부서별로 분업할 수 있다고 그죠? 나누어서 분담할 수 있다. 전표에는 그 전표 작성한 사람, 즉 기표자가 도장을 날인하죠. 도장이나 사인합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그리고 이 전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전표에다가 모두 기장해 버립니다. 현금이 나가면 출금 전표 하다 보니까 그 장부를 좀 간소화할 수 있다. 간소화. 그러다 보니까 원장 정기가 또 간편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 예. 뒤로 넘겨봅시다. 아, 이런 게 있고. 이제 전표는 건별로 하나하나 건별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가보시면 왜, 뭐, 은행에 예금하든 이래 하면은 그 은행에 거기에 이제 보는 거기에, 예, 아가씨 직원들이 보면은 적잖아. 그죠? 그게 전부 전표입니다. 하나하나가. 그 전표는 거래 한 건마다 전부 기장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 양이 많습니다. 양이. 그 양이 많은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4시에 마감하죠. 마감하고 나서 퇴근합니까? 안 합니다. 그날 결산해야 되잖아. 그죠? 그 전표 그걸 처음부터 결산해야 되는데 전표가 여러 수백 장, 수천 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하나하나 보면서 입금 전표인지 출금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표는 색깔로 구분해 보도록 해놓죠. 그죠?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와 대체 전표입니다. 그죠? 입금은 무슨 색깔일까요? 그 선 색깔이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 붉은색입니다. 출금 전표 현금 나갔다. 그죠? 현금 나가니까 입술이 새파래집니다. 이거는 파란색. 대체 전표, 이거는 뭐, 검정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 입금 전표는 우리가 그냥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출금 전표는 파란색입니다. 현금이 나가니까 입술이 새파래진다. 그죠? 대체 전표는 그냥 검정색으로. 이래서 딱 보면은 바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놨다 하는 건 참고를 하시고, 예, 45쪽입니다. 예, 그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산이 나와 있죠. 그죠? 결산했는데, 결산하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 이제 결산은 이제 12월 말에 하죠. 그죠? 요 결산을, 우리 결산하면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결산이 복잡죠. 그죠? 예, 결산 마무리하는 것이. 뭐, 근데 우리는 이 복잡한 것까지 다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 이제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만 정리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근데 실무에 가면 이게 간단치를 않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하나가 전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 실무가 아니니까 이론이잖아. 그죠? 예. 결산은 예비 절차가 있고, 그 결산에 본 절차가 있고, 그리고 결산 후 절차,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예비 절차와 본 절차와 후 절차로. 예비 절차는 말 그대로 준비 절차입니다. 준비 절차가 바로 첫째 시산표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재고조사표, 기말의 정의사항이죠. 그리고 정산표를 작성하는 까지가 예비 절차를 하는 겁니다.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그리고 후 절차, 이게 바로 재무제표. 이게 재무제표 작성하는 겁니다.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에는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어디죠?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물론 이제 추석도 포함합니다. 그 기본 재무제표 4개죠. 그죠? 예, 요 4개를 우리가 후절차라 이랍니다. 본절차는 계정 간의 대체를 하고 마감을 합니다. 장부 마감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음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이월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본절차라 합니다. 대체하고 마감하고 이월하는 과정을 본절차라 합니다. 자, 여기 추석한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뭐 우리가 회계원리 처음 하시는 분은 이런 말 좀 생소하죠. 그죠? 이런 이제 우리가 장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 예, 적었잖아. 그죠? 이 예금은 말하면은, 이거는 서울은행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보충 설명. 요래하기도 하고, 또는 이 예금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요 란 밖에, 여기에다가 1번 적고 나서, 서울은행 보통 예금이다. 요렇게 이제 보충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2가지입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요래 설명하기도 하고, 요 밖에다가 요래 설명하기도 하는데, 요걸 우리는 주기라 이랍니다. 주기. 요 밖에 하는 걸 주석이랍니다. 주석. 아시죠? 보충 설명이다. 주기, 주석이라 합니다. 그럼 이것도 재무제표의 일종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도 재무제표의 일부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게 절차, 예, 결산 절차다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예비절서 쭉 나오죠. 그죠? 예, 됐고. 예. 아까 우리가 48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그 48페이지 보면 기본예제, 기본예제 가지고, 아까 기억나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분계를 하고, 분계장에 기장하고, 분계를 보고, 총계적 원장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마감까지 해봤잖아. 그죠? 이 문제 가지고. 그죠? 요게 결산 과정입니다. 예, 마무리까지 다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 가면 이제 우리가 시산표 작성하고, 그죠? 예, 이런 걸 다 끝냈는데, 52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고, 예, 거의 이제 다 됐습니다. 그죠? 52쪽을 잠깐 보세요. 52쪽. 예, 52페이지. 그거 보시면은 시산표 나오죠. 그죠? 시산표. 아까 제가 시산표는 왜 작성한다 그랬죠? 원장이 맞나 틀리나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시산표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산, 부채와 자본, 비용, 수익 들어가죠. 그죠? 다 들어갑니다. 모든 계정이. 그래서 이 시산표라는 거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요게 일치가 돼야 되죠. 요거 가지고 맞나 틀린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총금액. 차변에 들어가는 총금액과 이 총금액이 합계가 같아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계가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10원 적어야 되는데 이걸 2번 적었습니다. 2번 적었으면 잘못했지만은 이거는 같아져 버리잖아. 그죠? 그렇죠?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거래가 한 10건 있는데 그 하는 길을 누락해 버렸습니다. 빠뜨려 버렸다. 그죠? 이거는 같아지잖아. 이건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시산표는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변, 대변의 이중으로 기입했다. 양변에. 그죠? 양변에. 양변에 동시 누락했다. 양쪽에 다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합계는 같아지잖아. 그죠? 예.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분류를 잘못했습니다. 분류 오류.
금액은 정확하면 발견할 수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 이랍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이래서. 그리고 53페이지 나와 있는 거, 제호섭 요거는 약간 좀 말씀드리죠. 이 바로 기말의 결산 정리상. 우리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절차하고 재무상태표. 그죠? 예. 그 뒷부분은 예,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아까 제가 쭉 이제 그 흐름을 말씀해 드렸으니까 예, 이상 요래해서 우리 이제 입문 과정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바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규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회계 그죠 하나하나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한 거는 전체 흐름이죠, 그죠? 회계가 뭐냐? 오늘 이제 이래 설명 들으신 분들은 회계 감이 잡히죠, 그죠? 뭐를 공부해야 할지. 아, 회계라는 게 어떤 거다. 뭐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도대체 뭐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입문과정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